국경을 허문 편지 두 통.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과 독일군이 공중전을 하다가 영국 전투기가 독일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 전투기를 격추시킨 영국 공군 장교가 착륙해서 추락한 독일 전투기에 접근해 보니 전투기는 이미 완파되었고 독일 공군 장교는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영국 장교는 야릇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죽은 독일 장교에게서 어떤 비밀스런 정보라도 얻을까 해서 그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독일 장교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 내용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죠. 영국 장교는 그 유품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주머니에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장교는 자신이 격추시켰던 전투기에서 죽어간 그 독일 장교의 생각이 늘 그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보관하고 있던 독일 장교의 유품인 그 편지와 사진을 자주 보면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자신의 어머니와 그 독일 어머니를 일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 장교의 어머니가 자꾸만 자신의 어머니로 느껴지는 것이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가 그렇게 속삭이고 나니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 멀리 독일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독일 어머니에게 자신의 심정을 편지로 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편지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까도 생각해 봤지만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강하게 밀려오는 상념이었죠. 그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를 다시 보는 순간 그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강한 뜻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 겉봉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독일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는 드디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저는 영국의 공군 R 대위입니다. 제가 지난해 공군에 복무하던 중 그는 전쟁 중에 발생한 일들과 종전 후에도 계속 잊을 수 없었던 P 대위, 그 죽은 독일 장교에 대한 것과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심경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후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P 대위의 시신이나 유품을 보지 않았더라면 P 대위와 어머니에게 이토록 심한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저지른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해도 저는 죽은 P 대위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죄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제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P 대위를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원한을 품으실 수도 있고 저로 인해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든지 저는 일방적으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이 진심을 받아주시고 자격도 없는 몸이지만 P 대위 대신 아들로 맞아주신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 어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늘 강건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공군 알대위가 독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된 어느 날 독일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피 대위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알대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설레이는 기대를 안고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펴보았습니다. 편지의 상단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알에게. 긴장했던 알대위의 표정이 금세 환해지더니 어느덧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대위는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의 편지를 받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그것은 전사한 내 아들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너의 그 아름답고 착한 마음이 안겨준 충격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총성이 멎은 후 조용해진 세상처럼 전쟁 중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흐느끼는 가족들의 곡성도 시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지는 지금 네가 나에게 보내준 한 통의 편지는 마치 전사한 내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알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감격이었단다. 때로는 세상이 허무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자식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너의 편지를 받고는 이 세상에는 그 허무함도 그 절망도 다 극복시키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치달을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단다.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 바로 너 알대위로구나. 지금까지 온 세상은 전부 나의 고독과 슬픔과 한을 잊고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된 이 나의 심정을 너도 함께 이해하고 기뻐해 주기 바란다. 생각해보면 너나 죽은 피대위나 모두 전쟁의 희생자이면서도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장한 젊은이들이 아니었느냐. 높은 파도와 거친 물결이 흉흉하는 저 바다라도 그 밑에 물고기들의 고요한 서식처가 있듯이 전쟁이 휘몰고 온 파도에 휘말렸던 나는 이제 너를 통해서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니 나는 물론이고 내 아들 피대위도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고맙다. 한없이 고맙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너와 나는 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이, 적과 적이, 원수와 원수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평화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소중한 만남이 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금방이라도 달려오겠다는 너의 마음처럼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고 싶구나. 약 두어 달이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는데 그때쯤 시간을 내어 너를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기 바란다.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것 생각하니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상봉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독일에서 엄마가. 네, 오늘은 국경을 허물었던 편지 두 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감동적인 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낭송 듣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혜자님의 목소리로 엘렌 바스의 중요한 것은 이라는 시를 듣겠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남은 죄로 목이 메일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엘렌 바스. 네, 김혜자님의 목소리로 엘렌 바스의 시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바하 칸타타, 세속 칸타타죠. 커피 칸타타를 준비했는데 커피 칸타타는 세속적 칸타타에 해당되고 바하의 유머와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17세기 중반까지는 커피를 가정에서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고 유럽에서는 식민지에서 들여온 영국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그로 인해 커피 하우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커피하우스에 앉아서 자신의 예술적 구상과 토론을 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각 가정에서도 커피를 즐겼고 시내 여러 커피하우스들은 커피와 담소를 즐기려는 그 사람들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의 사교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때로는 커피하우스에서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커피가 대유행하면서 커피의 성분이나 원료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란도 일어나게 되었죠. 바하는 이 코믹한 칸타타를 통해서 커피에 대한 그 시대의 반응을 음악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레이터 역할을 맡은 테너 가수가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잡담을 그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커피 칸타타의 두 주인공, 영리한 딸인 리스 헨 소프라노와 그녀의 아버지 슐레드리안 베이스를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라고 노래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죠. 이윽고 슐레드리안이 투덜대면서 아휴, 애를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저 속상한 일만 가득 생길 뿐이지 라면서 우스꽝스러운 아리아를 노래합니다. 뚝뚝 끊어지는 음표와 딱딱한 리듬에서 희극 오페라 특유의 익살이 배어나오죠.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할수록 딸에 대한 커피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이어지는 리스앤의 아리아, 커피는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이 노래에선 플룻 연주가 분위기를 돋구고
커피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면서 오히려 커피를 향한 강한 욕망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아버지 슐레드리아는 커피를 마시는 딸에게 화를 내면서 산책을 못하게 한다는 등 스커트를 사주지 않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딸을 설득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딸은 다른 건 없어도 다 없어도 커피만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아버지는 붓점, 리듬 등의 허둥대는 듯한 음악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영리하고 재치 있는 딸의 음악은 상큼하고 명랑한 음악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약혼자와 너 결혼 안 시킬 거다 라고 위협을 하지만 딸은 이 말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작전상 후퇴였을 뿐이었죠. 영리한 그녀는 아버지에게 네, 다시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게요 라면서 결혼 승낙을 받아낸 후 혼인계약서의 조항에 커피의 자유 섭취 조항을 써 넣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과 커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거죠. 커피 칸타타의 마지막 장면에선 해설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딸 이 세 사람이 나와서 고양이는 쥐잡기를 그만둘 수가 없지 라는 노래를 삼중창을 부르면서 희극 칸타타의 막을 내립니다. 칸타타는 칸타레라는 이태리 어원에서 나왔죠. 예, 기악 소나타 같은 성악곡의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커피 칸타타 한국어 자막을 함께 즐겨보실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seine Tochter Lieschen bald einen Mann verschaffen kann. Doch Lieschen streuet heimlich aus, kein Freier komm mir in das Haus, hab es mir denn selbst versprochen und rück es auch der Ehestiftung ein, dass mir erlaubet möge sein, den Kaffee, wenn ich will, zu kochen,